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토지 2부 5편 세월을 넘고입니다. 사실 저는 5편에 복수극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나름 사이다처럼 뚫리는 사건들 기대했는데 계속 마음 아픈 사건들만 나와서 속이 상했어요. 2부 5편의 공간적인 배경은 이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용정과 하얼빈이죠. 용정에서는 새로운 생명과 떠나는 생명이 등장해요. 새로운 생명은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서희의 귀여운 두 아들, 환국이, 윤국이에요.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서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죠. 서희의 삶을 돌아보면 외로운 뿐이에요. 어머니인 별당아 씨가 하인 구천이와 도망친 후에 엄한 아버지 최치수 아래에서 별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죠. 그리고 아버지마저 잃고 나서 조중구 일당에게 갖은 수모를 당하면서 살아왔죠. 19이라는 어린 나이에 다른 나라인 용정까지 와서 정착하기까지, 물론 그녀의 주변에는 길상이 또 거간꾼인 공노인까지 도움의 손길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꼿꼿한 몸가짐을 잃었던 적이 없었던 것만큼 복수의 시간을 향해 칼을 갈고 있었던 그만큼 정신적으로 그녀는 늘 외롭고 혼자였을 거예요. 이때가 벌써 복수를 결심한 지 15년 되는 해였으니까요.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겠어요. 가족 이외의 인간관계도 편안한 사람들이 없죠. 과거에 자신의 집안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도 아니면 영사집, 내실에서 만나야 하는 은근히 조선인을 무시하는 상류층 일본 여인네들 뿐이죠. 네, 서희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친일도 서슴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서희는 자신의 핏줄이자 귀한 아들인 환고기와 윤고기에 끔찍하게 집착을 하게 됩니다. 아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 자신의 핏줄에 집착하는 모습에 길상이는 좀 질리고 말아요. 길상이도 나름대로 바쁜데요. 하얼빈으로 가서 송 선생과 순양이를 만납니다. 우리는 익히 이 순양이를 금녀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죠. 김두수에게 팔렸던 비운의 여인은 이제 순양으로 이름을 바꾸고 학교 선생님으로 조선어를 가르치면서 시문회의 집에서 가정교사로 생활한다고 했어요. 길상은 서희가 기다리는 줄 알면서도 조선으로 함께 돌아갈 건지 아니면 이곳에 머물면서 독립운동을 할 건지 제대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서희가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갈 때 길상이는 함께 떠나지 않아요. 이럴 때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데요. 떠날 때가 다 됐는데 환국이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 어린 녀석이 어디로 갔을까 하고 보니까 한참을 지나서 찾았어요. 집안 장롱에 숨었더라고요. 자기는 아버지와 같이 가겠대요. 그걸 본 서희가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래서 서희는 아이들의 가슴에 멍을 들인 길상이를, 자신의 남편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자, 용정에서 안타깝게 이생을 마무리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월선인데요. 월선이는 그만 암에 걸려서 몸져 눕고 맙니다. 정말 속상하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이런 병에 걸리고 말이에요. 는 마음 아파하면서도 월선이를 보러 가지 않아요. 월선이와 함께 살던 용이 아들 홍이가 편지를 보내서 아버지에게 꼭 와달라고 부탁하지만 어쩐 일인지 용이는 추수가 끝나고 나서 산으로 벌목을 하겠다며 들어가 버립니다. 사실 홍이의 친엄마는 용이의 부인인 이민애잖아요. 그런데 홍이가 기른 정을 참 잘 알아요. 효자예요. 그래서 월선이를 위해서 결국에는 벌목하는 곳까지 아버지인 용이를 찾아갑니다. 드디어 섣달 금음날 밤 용이가 용정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버티던 월선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용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눈 후에 숨을 거둡니다. 월선이와 공노인이 인복이 참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면서 상을 잘 치렀죠. 이때 서희의 행동도 굉장히 놀라웠는데요. 서희는 심지어 용이와 맞절까지 해요. 하인이었던 걸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윤씨 부인이 월선이의 어머니 월선댁을 아꼈던 것처럼 서희 또한 월선이를 각별하게 생각했던 거죠. 상주는 홍이 혼자였고요. 여기까지 했으면 참 고향에서 묻히진 못했어도 마음 따뜻한 장례식이었다 싶었을 텐데 아직 속 끓일 만한 일들이 남았어요. 사건의 장본인은 바로 이민애인데요. 이제 월선이 갔으니까 그녀가 남기고 간 재산에 탐욕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부터 뭐 챙길 것 없나 월선이 집을 둘러보고요. 그 모습을 보고 홍이가 막 화도 내고 눈물도 흘리면서 제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말릴 겨를이 없어요. 정말 하이에나처럼 까마귀처럼 쫓아내면 또 찾아오고 또 와서 보고합니다. 그러다가 이민애는 한밤중에 길상이와 영팔이는 용이 친구죠? 영팔이 그리고 용이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월선이가 홍이를 위해서 800원, 진짜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학교를 마칠 때까지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을 따로 모아놨는데 당연히 월선이 살아있을 때 용희에게 주려고 하면 용희가 뭐 또 그 돈을 받겠어요.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상이에게 맡겨놓았던 거예요. 물론 여전히 용희는 그 돈을 절대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용희가 가지고 있다가 혹시 이민혜가 채갈지도 몰라서 그러기도 하고요. 또 월선이에게 더 이상의 호의를 받을 수 없다라는 마음에서도 그랬을 거예요. 자, 그렇게 완고하게 나오는 용희를 타이르기 위해 길상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럼 홍이가 클 때까지, 쓸 일이 있을 때까지 영팔이가 좀 맡아달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엿듣던 이민혜가 갑자기 방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그걸 왜 영팔이가 맡냐면서 한바탕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정말 사람이 좀 질리죠. 그 모습을 본 용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것도 없다라고 생각했는지 월선이네 집 부엌, 방문, 대문을 그냥 못으로 다 박아버리고 월선이 옷도 모조리 치워버립니다. 이민혜가 손도 못 대게 하려는 거죠. 이민혜가 땅에 주저앉아서 우는 모습이 눈에 선해요. 마치 뭐 사탕 뺏긴 아이처럼 엉엉 우는 거죠. 그렇게 용희는 마지막까지 월선이에게 이민혜라는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끝까지 노력합니다. 홍희를 위해 모았던 돈은요, 길상에게 독립자금으로 써달라면서 맡기고요. 어찌되었던 홍희는 뭐 공부를 하고 싶든 아니면 뭐 일을 하고 싶든 자신이 번 돈으로 키우겠다고 합니다. 홍희는 두매와 가까이 지냈는데요. 두매 기억나시죠? 강포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3년 전에 오발 사고로 그 강포수가 목숨을 잃었어요. 이제 두매는 18살 사춘기로 접어들었고요. 두매는 막을두, 매화나무 매아이, 매로 한자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고 봄에 군관학교로 입학을 합니다. 자, 한편 김두수는 회령에서 순사부장이 됐습니다. 금녀 때문에 순양이죠. 연해주 근방에는 발을 붙이기가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조용히 밀정 노릇만 하기로 한 거죠. 아예 일본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김두수는 순양이 하얼빈으로 간 걸 알고요. 몰래 순양의 뒤를 쫓다가 납치하려고 하거든요. 또 순양이 가지고 있던 총에 맞아서 다리를 다칩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요. 그냥 경상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오랜 세월 끝에 길상은 구천을 만나게 됩니다. 공노인에게 손님이 있다는 쪽지를 받고 길상이가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공노인과 함께 구천 김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전에 정말 처음에 1편에서 제가 길상이에게 김환, 구천이는 글을 가르쳐주고 따뜻했던 형님이라는 존재였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김환이 윤씨 부인의 아들이라는 걸 우리의 길상이가 알게 됩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부인 서희를 외롭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거죠. 오랜 세월을 넘었기 때문일까요? 죄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나 봐요. 김환과 길상 두 사람은 함께 사흘밤, 낮 이렇게 마시고 강가에 나와서 소리를 치고 마시고 강가에 나와서 소리를 치면서 일종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평사리 마을 사람들은 구천이가 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 윤씨 부인은 한 번도 어머니라 부르지 못했고 또 평생을 외롭고 처절하게 살다 가야 했으니까 그 한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게다가 최치수 자신의 이복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도망칠 때 그때 자신을 고방에서 꺼내준 윤씨 부인 어머니가 뭐 마냥 고마웠기만 했을까요? 아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오히려 속상하고 원망스러운 마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자, 김환은 김길상과 함께 하얼빈으로 가서요. 머리를 자르고 양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광동까지 여행을 하고 온 권필흥, 장인걸과 접선하고요. 나중에는 이동진까지 만나게 되는데요. 이동진은 당연히 최치수와 절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김환을 별로 달갑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3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요. 1919년 3.1운동부터 1929년 광주 학생운동까지 10여 년의 세월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 토지 2부 5편 세월을 넘고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